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예일 대학의 화학공학과에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10년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체제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서울 올림픽이 있고 그때인데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오더를 내린 게 해외 인재가 중요하다. 삼성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해외 유치과학자 50명을 뽑아라. 라고 그 비서실에 그 당시에 이제 명령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서실에 있던 그 제 친구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무조건 해외 유치과학자를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자기가 아는 분들을 무조건 찾아서 그 회장께 보고를 하게 돼 있었다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도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그 과학기술인 특히 과학공학기술 또는 공학과학기술인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재미 한국과학기술자, 뭐 제1 과학기술자, 한국과학기술자, 뭐 제 유럽 한국과학기술자 협의회도 있고요. 연구소, 대학,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약점, 경제,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공학과학기술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점유했던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약점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죠. 약점을 찾아서. 아주 그 비열한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 국민들이,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뭐 없었던 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조선 말기에 결국은 뭐 탁상 공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이 뭐 선진국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다, 아니면 아직 뭐 아니다, 우리가 개방해야 된다, 개방 안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갑론을박을 하고 나서 결국은 얻어낸 게 뭡니까?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거거든요. 대마도주가 선조 때, 이조 때, 한국에 와가지고, 대마도는 사실은 한국하고 교류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그 당시에 일본 작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개방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그냥 뭐 사색당파와 같은 그런 서로 간에, 그 논쟁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유럽에, 특히 일본은 유럽의 과학기술을 받아가지고 도로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수로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이런 그 공학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소총도 훨씬 더 그 개선을 해서 총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장착하는 시간도 훨씬 짧게 하고 이런 총을 이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이 대마도주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언젠가는 한국도 이런 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그냥 갑론을박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대마도주가 그 총을 가지고 선조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총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조선에서도 이런 총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조가 이제 그 총을 받아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이걸 이제 조선의 총도 뭐 그 당시에 있었지만 모든 그 조건에서 떨어지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멀리 나가지도 않고 백포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생각하다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 총을 갖다 개발을 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총 개발하지 마. 이래가지고 개발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은 아주 그 현대화된 그런 총을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고 물론 한국도 뭐 총을 가지고 대포도 있었지만 활 가지고 오로지 의지만 가지고 싸웠던 그런 게 그 조선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한테 완전히 당했는데, 따라서 이 공학기술은 이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유지시키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 분야가 이 미래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바탕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서비스 산업 또는 뭐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그 다음에 예술 등등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그걸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 어떻게 문과 계통에서 인간의 생활과 철학과 사상을 그런 공부하는 그런 분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야가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그 나라가 오래갈 수 없다. 그거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이렇게 쭉 점철되어 있거든요. 문을 중시하고 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쭉 유지해왔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공학기술은 저는 어떻게 보면 무라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국가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죠. 근데 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문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문이 앞서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합병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되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뭐 친일, 반일, 이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건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번 그러한 어떤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방어에 대한 대책, 이런 대책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벤져스의 토니 스타크는 과학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나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리더, 사회적인 리더는 이 과학기술을 이해를 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철학, 이런 경제와 분야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회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데, 현재의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 너무나 좀 핵심을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는 이제 중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는 저는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재가 없어서 또는 실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 굴복하고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다양한 변수. 또 저쪽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대응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제 협상의 문제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우리 조선 말기에 저희가 해외 곳곳에서 독립전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과학기술 전 세계에 지금 500만 가까이가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정도가 있고, 해외에 지금 한 500만 명 가까이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우수한 분들까지, 특히 선진국에 계시는 분들을 전부 들어오게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2의 기술 독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 독립을 하는 데는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과 정부 모든 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지에는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과거의 그 패스트 팔로워 그냥 누구 1등만 쫓아가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서가는 체제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동시에 필요하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러한 그 위기가 없으면 사실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가 IMF 때 한번 여러 가지 그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IMF가 오고 나서 체질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우리 그 과학기술, 공학과학기술의 이 체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패스트 팔로우에서, 과거 추격자 중심에서 앞서가는 그런 중심으로 간다고 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뀌려면 우리나라는 저는 사실은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위기가 오면 사실은 그거를 인식하고 결국은 당해봐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당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당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바뀌려면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예를 들면은, 또 정부 돈 쓰는 거 아니냐, 옛날에 과거 지원했는데 또 하느냐, 너희는 이 과학기술자들이 또 정부의 그런 값비싼 혈세 같은 그런 예산을 또 다시 투입하기를 원하느냐, 또 그렇게 또 비난하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분야 또 반도체 분야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분야는 지원 안 하느냐, 그 분야는 왜 지원 안 하느냐, 나눠먹기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반도체의 이번 기회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체제도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가 제가 방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스트 베드가 설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테스트 베드. 근데 이 테스트 베드는 뭐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런 이제 공정 라인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공정 라인이 쭉 있는데 이 공정 라인의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재, 부품, 장비들이거든요. 근데 공장 그 라인이 그렇게 1조 원 이상의 그런 값비싼 그런 장비와 부품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라인에 들어가서 테스트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분야별로 각각 테스트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분야별로 테스트하는 거는 그동안 곳곳에 좀 세워져 있어요. 대전에도 나노팹 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있고, 경상북도 대구에도 있고. 근데 분야별로는 짝짝짝 나눠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투입부터 마지막 파이널 나오는 제품까지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된 라인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생산 라인에 대기업체, 소자업체가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자업체가 도와주고 싶더라도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이거는 테스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부품 소재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소자업체와 장비, 부품 소재업체들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해서 도움을 받고 테스트를 해요. 품질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품질 평가는 3개월에서 6개월, 기입되는 굉장히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라인, 테스트 베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품업체, 소자업체. 그리고 이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반도체 소자 라인 같이 1조 원에 그런 걸 들여서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좀 축소시켜서 하면은 5천억에서 한 1조 가까이 그런 분야에서 이제 라인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재정적인 예산은 우리 국가 예산 또 기업의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합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어떤 투자라든가 또는 뭐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라인을 설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라인 설치 같은 경우도 옛날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워낙 한쪽 파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또 장소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에 설치하자, 뭐 대구에 설치하자, 아니면 광주에 설치하자, 뭐 서울에 설치하자, 또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그 지역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결국은 또 정부에서는 보면 또 예산을 또 뭐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나라 예산이 사실은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이 한 20조 원이 되는데, 이 20조 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연구소 그런 예산하고도 비슷한 그런 작은 예산이에요. 근데 그거 예산 가지고 또 쪼개서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을 지원했던 우리 이제 국가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산업부, 과기부, 또 교육부 등등 이제 여러 부처에서 또 그거를 관리했던 분이 근무하다가 이제 떠나버리면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또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이제 아마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